진짜 볼 거예요. 저희 이번 시험 모의 그거 문제 풀거든. 예. 아, 지금 진짜 볼 거. 왜 이래? 네. 그렇죠. 네, 공이죠. 여처럼 붙어야겠다. 어? 영재고리 자, 여처럼. 우리 항상성부터 또 하자. 저번에 우리가 프로본 잠깐 했었는데 오늘 빠르게 좀 시작하면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항상성.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책 알아서 피십시오. 지금 책이 없으시고. 아, 여기까지. 몇 페이지? 117페이지. 117? 예. 네, 117, 117. 자, 항상성입니다. 자, 항상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히 유지하는 현상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부르고 그 항상성에 대한 예로는 세 가지가 있죠. 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내 산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관련이 없어요. 내가 체온 높여볼까? 혈당을 낮춰볼까? 해서 낮춘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오토매틱으로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 항상성이 조절되는 것은 내 의지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대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뇌가 아닌 다른 부위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바로 항상성 조절의 주적이야. 간뇌, 시상, 하부. 기억해야 돼. 이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는 간뇌에서도 시상, 하부라는 거. 항상성을 조절한다. 그러면 이 간뇌, 시상, 하부가 우리 몸의 기관을 구성해요. 야, 너 업해, 너 다운해, 너 좀 쉬어, 너 빨리 뭐하냐, 빨리 만들어. 이렇게 명령을 드리는데 이 간뇌, 시상, 하부가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들한테 명령을 줘요. 그럼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들한테 명령을 준다는 이야기는 수들한테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야? 불수들한테 명령을 주겠지. 그렇죠? 내가 팔다리, 이게 간의 신호가 팔다리 움직이게 그래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의 내장기관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 내장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장기관 또는 불수근입니다. 그래서 걔한테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을 주는 수단이 두 가지야. 내가 저기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전에 보내드려서 야, 난데 너 빨리 뭐 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심부름 시킨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저번에 민준이가 한번 당했었죠. 그렇죠? 민준이의 민낯이 그냥 드러났죠. 그죠? 친구 없고, 막 이런 거 다 드러났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전에 보내준다? 자율신경계. 이게 좀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자율신경계를 가지고서 우리 몸의 조직과 세력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문호군. 메신저를 보내주는데 그 메신저가 바로 호르몬이야. 근데 호르몬을 가지고 항상성을 조절하는 그 시스템을 내분비계라고 해요. 내분비계에서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관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가지고서 우리 몸의 기관, 그리고 조직 이런 것에 명령을 주는 거야. 근데 이 기관과 조직에 명령을 주는데 이 기관과 조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수근이 되죠. 불수근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으로 친다면 내장근이 되죠. 불수익근이라고. 예, 불수익근. 그러니까 수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야, 팔 움직여봐, 다리 움직여봐 움직이잖아. 이건 수익은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불러요. 이 불수익은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불수익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라든가 창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불수익근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계와 그다음 내분비계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좀 기관과 조직한테 명령을 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신경이 있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유전의 작용을 가지고서 명령을 주는 것이고요.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이라고 하는 신호 전달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 몸에 명령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계, 유전의 작용을 통한 자율신경계니까 아무래도 전달 속도가 어떨까? 즉각적이겠죠. 알아요. 속도가 빨라. 그렇지만 지속 시간은 굉장히 짧다. 그 다음에 작용 범위는 신경 말단이 작용하는 그 부위에서만 작용해. 그러니까 작용 범위가 좀 기다리면 영어 쓰겠습니다. 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좀 어려운 영어다. 네. 네, 몰라요? 예, 알죠? 예, 좁다는 뜻입니다. 무슨 알죠? 당연히 예, 알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영어 물어보면 되게 막 그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난 이게 좀 알아. 어떻게 난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모르면서. 자, 호르몬이 있고. 자, 신호 전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느리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좀 길고요. 작용 범위는 좀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상성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변하지 않아.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수준을 유지하는 거야. 그렇죠? 떨어지면 올려주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해서 일정 수준을 조절하기 때문에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와 우리 몸의 이 내분비가 너무 업되지도 않고 다운되지도 않게끔 항상 일정하게 조절하는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반된 작용을 통해서 항상 기량작용. 기량작용이고요. 기량작용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 위에는 이게 너무 과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호르몬의 분비량을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예, 물어봅시다. 저기 민준 그 시스템 뭐라고 그러지? 뭐요? 너 뭔가 했잖아. 아 피드백. 아니 피드백. 그렇죠. 자, 인지백을 통해서 그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배웠던 것처럼 복습하면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감과 부교감이 있고 서로 하는 작용이 반대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구조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교감신경은 short and long. 부교감 뭐야? long and short. 그 다음에 중간에서 분대는 물질은 똑같이 아세트콜린 똑같지만 말단부에서 분대는 물질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분대면 노르, 에피네프린. 시작해서 어디 있었네? 일본 역사상 여기 내가 처음 쓰는 것 같아. 시간 안 되면 나밖에 없나 봐.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조심되면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트콜린의 상반된 작용을 통해서 기량작용을 유지하는 거죠. 오케이? 됐죠? 예, 뭐야? 그 VX 가스 있었잖아요. 가스 VX 가스 뭐 그거는 김정이 사살할 때 뭐 한다 하지 않았어? 네. 그건 시험지 안 나온 것만 기억하시면 그게 뭐를 뭐 하는 거였죠? 그 아세트콜린. 그건 그건 저기 아세트콜린 저기 분해효소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막는 게 마비시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절대 시험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 출제 전에 민준이한테 잘 보십시오. 그래서 민준이한테 물어보십시오. 뭘 알고 있는지. 민준이가 알고 있는 거 시험지 안 나옵니다. 와우. 쪽지게다 쪽지게. 자 항상도 계속 하겠습니다. 저 호르몬에 좀 보는데 자 호르몬의 특성 한번 보자. 호르몬 이렇게 호르몬이 뭡니까? 자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체내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명령을 다루십니다.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명령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거. 신호 전달 물질이다. 메신저다라고 하는 거. 명령 전달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된다. 근데 분비되는데 그 분비되는 장소가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분비입니다. 기억. 이 몸에서 내분비성으로서 분비돼요. 내분비샘이 뭔데요? 내분비샘은 외분비샘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은 분비관이 없어요. 파이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만들어서 직접 세포가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파이프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외분비샘이 있는데 그 외분비샘은 세포가 만들어서 파이프를 통해서 밖으로 분배해요. 파이프 분비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밖으로 보내면 거기 뭐야? 새로운 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침샘, 땀샘, 눈물샘, 소화액 이런 것들은 우리 소화액을 만드는 분비세포에서 만든 다음에 소화관이 있어요. 이게 분비관이 있고 분비관을 통해서 찍찍찍 하고 이거 내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 어디야? 위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외분비샘은 기관을 분비되는데 얘는 분비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그냥 바로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서 기관으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계로 분비돼요. 그러니까 순환계로 분비된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혈액을 통해서. 내분비샘 이거 기억해야 돼요. 분비관이 없다. 분비관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순환계로 분비되는 것이 바로 내분비샘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이 내분비샘과 더불어서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것도 좀 따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 반대되는군요. 시험 이거 잘 보이시나요, 글씨?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군요. 잘 보입니까? 자, 안 보이면 확대해 주려고 했죠. 외분비샘인데 외분비샘은 반대야. 얘는
분비관이 분비관이 있고요. 얘가 분비되면 혈액으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분비된다? 기관으로 분비된다. 기관으로 분비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눈물, 땀, 침, 소화액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분비입니다. 그래서 외분비의 종류로서는 땀이라든가 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분비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분비se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 순환계로 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피에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내분비sem과 외분비sem을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몸에서 외분비sem이면서 동시에 내분비sem인 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자. 이자.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도 분비하고 소화 효소도 분비합니다. 그래서 얘는 내분비sem이면서 동시에 외분비sem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로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순환에 따라서 몸을 이동해요. 혈액을 따라서 몸을 이동하다가 이놈 좀 찢어버리지 않겠지? 딱 한 놈한테만 가서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적기관이라고 해요. 표적기관에서만 기관 특성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표적기관에만 작용하고요. 이 표적기관에만 작용하는 성질을 바로 기관 특이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관 특이성이 존재한다. 오로지 한 놈만 팬다. 오로지 한 기관에서만 작용한다. 기관 특이성이 있다. 효소의 질 특성처럼 오로지 한 놈만 패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인슐린이 있다. 인슐린이라고 하면 인슐린이 작용하는 표적기는 어디야? 간에라고 작용하는 거죠. 간에라고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딴 데가 작용하죠. 오로지 간에 가서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소는 많은 양이 필요해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일꾼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어요. 아주 적은 양, 우리 몸에서 아주 소량이 분비됩니다. 아주 적은 양 분비되고요. 매우 소량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하는 효과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분비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너무 적게 분비해도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이 분비되면 다른 말로 과다증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적게 분비되면 외소증, 결핍증. 결핍증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니까 그 적정량,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적정량을 조절하는데 그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방식을 피드백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적정량 분비돼야 된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된다. 그 대비 예로서 우리 몸에 생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GH가 있는데 이 그로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뭐가 돼요? 거인증. 거인증이 됩니다. 민준이 나를 보더니 거인증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데 아니다. 거인증 아닌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웃지? 저 거인증 아니에요? 자, 아닙니다. 요 거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가 다 커지는 거예요. 키가. 근데 이제 성장판이 닫힌 후에 생장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죠. 그럼 키는 안 크고 몸에 말단 부위만 커져요. 얼굴, 손, 발 이런 데만 커져요. 그래서 그걸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말단 비대증입니다. 그래서 몸에 말단 비대증이니까 광대뼈라든가 이마라든가 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커져요. 그래서 거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단 비대증 같이 동반되는데 최홍만이라든가 이렇게 과도하게 너무 비정상적인 키가 큰 사람들 그러다 보면 턱이 이렇게 길고 광대뼈 튀어나오고 이마가 이렇게 쑥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손도 엄청나게 커져요. 얼굴 전체도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 닮은 걸로 불러 얼짱이라고 하죠. 얼굴이 짱 크다 그래서 진짜요? 선생님 거인증 아니시죠? 선생님이 의심밖에 합니다. 거인증일 수 있다라고 많이 의심을 하는데 네,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 부러워서 한 걸로 예.
그다음에 너무 적게 분되면 시간 너무 짧아요. 외석 외소증, 또 난쟁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우 적은 양 필요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호르몬은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호르몬을 빼서 내 몸에 주사해도 내 몸에 저거 항원 아니야? 그래서 면역 반응이 대단히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종특이성이 없습니다. 종특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슐린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고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 거 내가 쓰고 내 거 너 쓸 수 있어. 같이 공용이 가능하다. 공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특성을 이렇게 쭉 요약할 수 있고요. 이건 특징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심화가적으로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명령 전달 물질, 어떤 신호 전달 물질, 맥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의 성분에 따라서 호르몬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첫 번째는 그 성분이 단백질로 된 단백질계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주성분이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질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지질계 호르몬이라고 그러고 저번 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시작합니다. 이 단백질 호르몬은 다른 말로 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펩타이드 호르몬을 부르고 지질계 호르몬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이렇게 부릅니다. 성분 자체는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단백질 되어 있고 얘는 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가 어떤 기관에 작용하게 되면 그 기관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겉에 세포 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핵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같은 세포 소견이 있겠지. 여기 안에 그 세포의 특성과 성격 결정하는 유전자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뭘 만들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특성을 갖는다라는 하는 것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리고 맨 바깥에 있는 막이 바로 세포 막입니다. 세포 막이고 이게 핵막이야. 핵막. 그래서 이 세포가 어떠한 뭐를 만들거나 어떤 기능을 나타내려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DNA가 바로 표현이 돼야지 얘가 뭐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결국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한테 가서 야, 너 그 유전자 그쪽에 있는 그 유전자 있지? 그거 읽어서 뭐 빨리 만들어 하고 바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단백질 호르몬이야. 근데 저번에 내가 설명할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단백질 호르몬과 지계 호르몬은 명령 전달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 명령 전달 방식이 다른데 가장 그 간단 용례 설명한다면 단백질 호르몬은 명령 전달 방식이 간접적으로 되어있어요.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반면에 지질계 호르몬은 명령 전달 방식이 직접적으로 되어있어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먼저 이 단백질 호르몬에서 이 단백질 이 성분 자체는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는 친수성 성분. 얘는 친수성 성분이야. 근데 지질 물을 되게 싫어하겠죠. 얘네는 소수성 성분. 나중에 화학을 배우면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친수성, 또 극성,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인데, 친수성은 친수성끼리 지치네요. 소수성은 소수성끼리 지치네요. 이거 잠깐 여기다 한번 해봅니다. 이거 지워야 되니까. 다음 얘기 뭐지? 그래, 눈 감자. 그래. 시연 이게 뭐죠? 레티기가 데일밴드 아니야? 네? 아니 데일밴드 아니에요? 감자는 어떻게 마음 푸는 거지? 시연아, 이게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집에서 먹는 거거든? 네가 좋아하는 쿠키. 이건 네가 좋아하는 거고. 시연이, 그래서 이제 감자빵. 초밥? 감자빵 아니에요. 감자빵? 샌드위치. 자, 이게 삼겹살이야. 자, 삼겹살인데. 에? 자, 삼겹살이 아무튼 삼겹살이야. 아무튼 삼겹살 먹어본 적 있어야 알지. 자, 이게 삼겹살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삼겹살인데, 자, 삼겹살 먹을 때 우리가 기름장을 먹어요. 자, 기름장이 뭐냐면,
여기 조그만 종지에다가 뭘 집어넣지? 참기름 집어넣지. 그다음 거기다 뭐 집어넣어? 소금 집어넣지. 그다음 열심히 저어 젓가락으로. 그러면 그 집어넣은 소금이 기름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왜 그러냐면 소금은 신성이에요. 기름은 소성이에요. 술이 안 섞여. 근데 소금을 물에 넣으면 돼. 녹지. 왜? 물, 그 다음에 소금 뭐야? 신성, 누가 치냐? 녹는단 말이야. 그쵸? 반대로 CCl4라고 하는데 이게 사용화탄소예요. 이게 사용화탄소인데 얘는 소성이에요. 소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치? 기름 여기다 집어넣으면 녹아요. 그쵸? 그래서 신성은 신성끼리, 소성은 소성끼리 친한 거야. 자, 그래서 단백질계는 친성이고 얘는 소성이야. 그러면 그때 얘 명령 전달 방식 간접적이고 얘가 직접적이라고 되는데 그걸 암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보자. 이 세포막과 핵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과 핵막이 어떤 성분이 되어 있냐면 인지질.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핵막도 뭐로 되어 있어?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핵막과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 자체가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지방성분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물을 되게 좋아하는 이 단백질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없나? 없어요. 통과 못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방과 친하니까 어떻게 될까? 세포막을 통과해서 직접 영양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막을 통과하지 않는다. 막 통과 과정이 없다. 그러나 질겨 호르몬은 직접 세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막을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결정적으로 속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단백질 호르몬은 명령 전달 방식 간접적이야. 그럼 느리겠네요? 아니죠. 여기서 알짱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짱만 해도 여기서 뭐 신호가 와서 얘가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직접 방에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를 향해서 부르겠죠. 민준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란다 문이 열리면서 민준이 어머님이 너 누구니? 이러겠죠. 저 민준이 친구인데요. 그럼 민준이 어머니 한마디 하시겠죠. 민준이 친구 없는데 라고 하겠죠. 아무튼 민준이 내일 숙제 100회까지 해와야 돼요 라고 알려주면 엄마가 알았다 민준이한테 전화해줄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바로 얘는 직접 막을 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이 단적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 타겟한테 전해주는 2차 전달자가 필요한 것이죠. 2차 전달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짱된다고 했는데 알짱된 것이 아니라 여기 수용체가 존재해요. 어떤 호르몬이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이트가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기에 폐자 호르몬이 딱 달라붙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질겨 호르몬은 직접 막을 통과해요. 그래서 전달자가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여기 안에 들어간 다음에 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핵 속으로 들어갈 때 운반체 단백질과 결합해서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몰라서 상관없어요. 그냥 얘는 막을 통과한다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직접 막을 통과해서 여기는 유전자와 결합해서 유전자의 발현, 그러니까 유전자를 이루어서 뭔가 형질이 표현되게끔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크게 잘 나타납니다. 효과는 굉장히 크게 잘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속도 본다면 얘는 속도가 빠르고 얘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 예, 지금까지 속도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페이스로 썼는데 다음부터는 페이스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이제 페이스라는 단어를 테스트.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해서 다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레피드 뭐 이런 단어를 풀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속도가 빠르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항산도 조절하는데 이렇게 자율신경계로 조절하는 것과 내분비계로 조절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분비계로 조절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래서 이런 느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호르몬은 단백질계 호르몬을 가지고서 주로 일을 합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호르몬은 거의 대부분 단백질계 호르몬이야.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질계 호르몬은 그 양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계속 예를 들면 남성을 더욱 남성답게 여성을 더욱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성호르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신 덧질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 그걸 이외에 나머지 호르몬들 전부 다 단백질계 호르몬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티록신은 아민계 호르몬으로 따로 구분합니다만 우리가 중학교 과정을 배우면서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호르몬은 전부 다 단백질계 호르몬이다 라고 기억합시다. 정시에는 다 설명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생명체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를 항상 더 조절하게 되는데 우리 동물은 사람 같은 동물은 주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자율신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까 내분비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까? 자율신경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요. 왜? 빨라야 되니까. 그렇죠? 혈당이 너무 높은데 또 뭐 어떤데 하는데 빠르게 신속 대사되면서 거의 대부분 자율신경계에 많이 의존을 해요. 반면에 식물은 운동을 하지 않죠? 이게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식물한테. 그래서 저 식물들은 호르몬에 의해서 주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 첫 번째 지금 희생제가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우가 지금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직인데. 아직가요? 네, 곧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올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 분비 기관하고 있죠. 호르몬 분비 기관. 그때 크게 들었으니까 크게 들지 않고 짧게 들어봅시다. 반복되는 거니까. 아 맞다. 이건 피었네요. 근데 진짜 저거 약간 대석생 닮았다니까요. 네? 머리 스타일도 좀 그렇고요. 턱도 좀 그렇고요. 누구 닮았다고요? 쌤 닮았어요. 날 닮았다고요? 가르마 완전 진짜요. 난 가름 안 하잖아. 아니 가르마 여기 좀 있어요 여기. 있긴 한데 나 머리 이렇게 햇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그냥 턱선도 좀 비슷한데. 턱선이 약간 화학생 느낌. 화학생? 예. 나? 아니, 저 나 학생 아니지. 자, 여기 있고요. 자, 보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여기가 우리 몸의 호르몬의 최고 중추 바로 간내인데, 간내인데 이 간내는 시상하부하고 시상탕부라는 단어 없어요. 시상이라 써요. 시상과 시상하부로 보면 되는데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경이 지나가는 것이야. 그냥 우리가 스님이 있어. 아무래도 만들어서 스님이라고. 이렇게 눈을 보게 되면 그 시신경이 시상을 지나서 내려갑니다. 크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주로 시상 하부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상 하부가 그런 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총 보스야. 그러니까 얘 총 보스니까 야 너 빨리 해. 뭐 이게 일일이 다 명령 주지 않아요. 그렇죠? 야, 쟤 빨리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쟤 뭐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말만 하면 밑에 있는 행동대장이 네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얘가 그 밑에 부하들한테 다 알려준다는 얘기야. 얘는 일종의 행동대장이고요. 이 행동대장을 하는 놈이 이름이 누구냐면 뇌하수체야. 뇌하수체.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뇌하수체 전역과 뇌하수체 후역에서 분리되는 호르몬 구분하기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뇌하수체는 전역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중역이 있지만 중역은 거의 퇴화되어서 지금은 거의 우리 몸에는 거의 한 역할이 없습니다. 전역과 중역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전역, 후역 이렇게 두 가지 전역, 후역 두 가지가 있고 요 후역에 대해서 문제를 할게요. 요 후역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신경세포로부터 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변해서 뇌체 후역이 됐어. 그래서 얘는 호르몬을 만들지 못해요.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뭐만 하는 거야? 오로지 분비만 하는 거야. 만들지 못하고 오로지 분비하는 거야.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이 분비하는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이 분비하는 호르몬은 전부 다 간내가 만든 거예요. 얘는 그냥 갖고 와서 분비만 하는 거야. 얘는 그 역할이.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두 가지 너무 벅차요. 두 가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한 가지만 기억이 될까요? 그렇지. 한 가지만 기억해도 크게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생명이지. 너 아직 그분이 안 하셨구나. 자, 이게 ADH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오키시토신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억합시다. 이건 이제 어떤 기관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ADH, 그 다음에 오키토신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리되는데 이 뇌하수체 전엽이 아까 한 역할이 행동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간내 시사하부가 쟤 좀 시켜, 쟤 좀 스톱 시켜 이렇게 막 하면 얘가 네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얘가 먼저 한단 말이야.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은 무슨 자극 호르몬이 만든대요. 무슨 자극 호르몬. 여기 뇌하수체 전엽은 무슨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이 간내 시상하부가 야
제 갑상샘 왜 이제 안 하고 놀고 있냐? 제 얘기 좀 시켜. 그러면 됐어요. 저기 네, 알겠습니다 형님.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죠. 야, 쟤 저기 부신 겉질 왜 쟤 놀고 있어? 쟤 일 좀 시켜. 네, 알겠습니다 형님.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관을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직접 뭔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을 찔러서 뭔가 일을 시키는 그 중간 보스 역할을 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제 전염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목 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호르몬 분비샘이 있습니다. 갑상선. 이거 중요해요. 이거 갑상샘입니다. 갑상샘이고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두 가지인데 지금 일단 한 가지만 얘는 티록신 분비합니다. 티록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티록신, 갑상샘 이렇게 이쪽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쪽 갑상샘 이쪽에 또 다른 분비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부갑상샘이에요. 부갑상샘 있고요. 부갑상샘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옥수수 모양으로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긴 이자. 이자입니다. 이자고요. 이자는 다시 한번 좀 상기한다면 아까 이자라고 하는 것은 내분비세이면서 동시에 외분비세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이자고요. 얘는 내분비세이면 동시에 외분비세. 그 다음에 생식기관인 정소, 난소가 있죠. 네.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정소, 그 다음에 난소가 있습니다. 성호르몬을 분비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가면서 이 호르몬 분비 셈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왜 벌써 지쳐요? 그분이 오셨다. 네. 안설에서는 보인다고요. 아직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할걸요. 그거는 이럴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딴 친구한테 넘겨주면 돼요. 나는 일어나서 써드릴 거야. 나 아까 우리 시간에는 진짜 어. 어쩌고. 사람이 일었으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저 진짜 안 이 졸린 커피 건데. 무겁지?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너 저 밥 먹어서 그래요. 그 내장 기관이 내려가가지고 우리 연결. 친구가 내려가서 되게 내장 작다는 기관. 아, 이런 놈만 있었네. 와. 꼬랑 이거 그게 이제 한 줄 서서 눈꺼풀과 위를 서서 그러는 거 아닐까? 바퀴처럼 뛰어내려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뉘앙스의 전혀 가봅시다. 제가 이제 밤을 샜잖아요. 밤을 샜는데 가장 힘든 건 언제 힘드냐면 오전 오후 1시, 2시 그러니까 점심때로 지났을 때 그때 제일 노브라고 힘들어요. 근데 그거 시기를 극복하니까 이제 좀 할만해요. 이렇게 되고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를 수업하는 것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집에 가면 거의 이제 떡시시 납니다. 이제 거의 그냥 가서 쓰러집니다. 제가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닌데 하루 옛날에 2, 3일 정도 쉬는 건 괜찮았거든요. 2, 3일 정도 새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 만약에 2시간이 부족하죠? 몸이 이상해 와요. 몸이 느껴요.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풀어져 자야 됩니다. 그 학교 갈 때는 이제 종종 밤을 샜거든요. 막 실험한다 막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공계에서 실험은 자기가 끊고 싶다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중간에 자기가 그냥 스톱 여기까지 하고 뭐 내일 해야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어서 하니까 밤을 종종 새요. 밤을 종종 새는데 그때는 한 2, 3일 정도 새는 거는 종종 있었어요. 근데 2, 3일 정도 샜을 때 3일 때쯤 되면 정말 힘들어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졸릴 때 잠을 자면 더 힘들어요. 잠깐 쪽잠을 자면. 그래서 운동을 해요. 나가서 동네에 막 뛰거나 땀을 막 흘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밤을 또 셉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밤을 새려고 하룻밤을 새면 그 역학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밤을 새는 것 같아요. 어제가 그날이 밤을 샜는데 바빠갖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나도 해볼까? 네? 최소한 너 아니 내가 차인 꼭 그런 애들 있죠. 공부한다고 밤새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고 그렇죠? 공부 때문에 말고 그래 그냥 선생님한테 걸려서 벌점 먹고 그렇죠? 게임. 수영병 게임 놓치고 아니고 그냥 새는 거지. 자, 보자. 자, 뇌하체 전엽계도 봅니다. 자, 뇌하체 전엽. 이 뇌하체 전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체포, 이거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얘는 구강 상피세포. 그러니까 이 천정세포죠. 구강 상피세포가 분해되어서 뇌하체 전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는 호르몬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고요. 이런 밖으로 분비도 가능해요. 생성하고 밖으로 분비도 합니다. 두 개 다 해요. 그 다음에 뇌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무슨 자극 호르몬이 대단히 이제 많습니다. 모두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름 앞에 무슨 자극자가 대단히 많이 붙어요. 호르몬 종류가 대단히 많으니까 뭐 그 기능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름 정도만 좀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장 호르몬. 자, 생장 호르몬 영어로 이제 그로스 호르몬입니다. GH라고 그로스 호르몬 GH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요.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서 우리 몸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단백질 합성도 촉진시키고 또 세포 분열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등치 크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등치 커진다고 하는 것은 세포 자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어린 아이에 비해서 다 큰 성인은 세포가 클 것 같죠? 아니요, 세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일단 잠깐 해볼까? 다 큰 성인이 되니까 치자. 그러면 이 어린 아이가 다 큰 성인을 봤을 때 이 사람 세포를 보게 되면 세포 자체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세포 수가 어때요? 얘는 세포 수가 많을 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봅시다. 유추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생장하는 데 있어서 몸집이 커진 데 있어서 일조대 갈게요. 몸집이 커지는데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몸집이 커지는 방법으로 세포가 커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세포 수가 많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몸집이 커지지만 이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표면적인 얘기. 얘기 다 써보면 다 정답입니다. 다 합치면. 자, 보자. 만약에 세포 자체가 커지죠. 세포 자체가 커지게 되면 여기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화학 반응의 양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화학 반응의 양이 증가한 것만큼 필요한 물질도 많아지겠지. 그래서 물질들이 날락 적어야 돼요. 근데 이 세포 자체가 커지게 되면 부피가 커진 것 대비 표면적이 커진 것은 어떨까? 조금이 더 작단 말이야. 그렇지? 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커지는데 표면적으로 쫓아지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안에서 필요한 물질이 많은데 그 물질 출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세포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표면적,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활동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아이일 때에 비해서 지금은 세포 자체가 커진 것이 아니라 세포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세포 수가. 그래서 다 커서 되면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소아비만이 무슨 이걸 보냐면 어릴 때 비만이 오면 세포 자체가 커요. 그래서 성이 됐을 때 큰 세포가 많아져요. 그래서 소아비만이 이제 성인 비만을 갔을 때는 이제 많이 이제 살때가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어릴 때 이게 비만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 자, 이거 이제 시크노프는 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우리가 선생님할 때 이 생장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어디인 것 같아? 뼈? 여기 사이에 있는 뭐야 관절? 관절. 이름 뭐야? 성장. 연골? 성장판? 성장판. 이 성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은 간입니다. 우리 몸에서 키가 큰 게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성장판에 가서 작용해서 키가 큰 거 같죠? 아니요. 우리가 몸집이 커지고 키가 큰 거 전부 다
간에서 복잡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 그 첫 시작이 바로 간입니다. 간. 그러니까 이 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이 표적해야 돼요. 간을 조절해요. 이 간에서 안 하는 게 없어요. 간은 뭐 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이 공대죠? 이게 왜 그랬어? 왜? 인생이 떠올라가지고. 네? 드디어 미쳐가고 있어. 아 좋아. 드디어 미쳐가고 있어. 네. 인생이 떠올라가지고. 이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아니 아닌데 뭔 느낌 생각? 간이 없으면 어떡하니까 갑자기. 오케이 드디어 미쳤어. 생각나가지고. 아니 생장호로 있잖아요. 아니 돼지의 생장호로 같은 거를 빼서 살아있다가 주사를 내는 거예요. 아, 저는데 이 생장 호르몬을 주산다고 해서 무조건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장 호르몬은 그 키가 크는 과정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장 호르몬을 주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주사하는 거다 불안해. 아닙니다. 불안 아닌데요. 이 생장 호르몬이 효과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생장 호르몬을 주사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매우 적은 양도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호르몬을 쭉쭉 몸속에 집어넣죠? 그럼 우리 몸속의 호르몬은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서로 복잡하게 서로 관계가 복잡하게 다 꼬여 있는데 내가 그 일부만 보고서 어떤 호르몬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호르몬 메커니즘 자체가 째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효과가 들어서 운동선이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트랜스젠더들이 성호르몬을 맞죠. 근데 그 트랜스젠더들의 수명은 대단히 짧고 거의 대부분 암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거의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운동선수도 스테로이드로 같이 말라가고 그다음에 호르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호르몬 막 그냥 하죠. 결국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특히 이게 운동 선수가 아니라 그 뭐죠? 헬스 트레이너나 보디빌더. 예, 그런 사람들이 그 호르몬 주사 많이 맞죠. 네. 비주얼 효과를 위해서. 그러다 갑자기 단명이 병신이 맞죠. 부작용이 되게 심하고요. 호르몬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바다증정, 그럼 뭐가 돼요? 바다 이것이 거인증이라든가 얼짱, 말단 지레증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너무 적게 분비되면 외소증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걸 외소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외소증이 안 불렀어요. 난땡증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좀 안 좋죠. 저급하구만. 자, 두 번째, 요거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해요. 자, 요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여기 간내 시장하부가 제 갑상샘 일 좀 시켜. 그러면 뇌수점에서 네 알겠습니다 형님. 갑상샘 자극으로 분해서 갑상샘 찔러주는 거야. 빨리 뭐 해 하고 찔러주는 거야. 얘를 지금 내가 이게 갑상샘 자극으로 쓰는데 나중에 귀찮으니까 영어 약자로 씁니다. TSH 있어요. TSH. 이게 갑상샘이 영어로 타일로이드거든. 그래서 타일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그래서 TSH랍니다. 민준? 이해됐죠? 예, 같은 작업이고 그냥 말대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계는 어디야? 갑상샘이지, 그렇죠? 얘는 딴 데 가서 자극하지 않아. 오직 갑상샘에 가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 분비를 유발시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부신 껍질 자극 호르몬 ACT 있습니다. 부신 안 했는데요. 자, 여기 잠깐 이쪽 오자. 자, 부신 한번 보자. 부신이 뭐냐면 여기 콩팥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콩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콩팥 이쪽에 부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신에서 여기
콩팥 이쪽에 부신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 밑에 쓰기가 되게 힘드네 이거 쓰기가. 여기 부신이 있는데 요 부신은 두 가지를 보세요. 하나는 겉질이 있고요. 겉질이 있고 하나는 속질이 있어요. 그래서 부신 겉질, 부신 속질 종류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속질과 겉질로. 얘는 그 중에서도 부신 겉질 작가라고 부르니 바로 부신 겉질 작가입니다. 얘는 좀 요건이 뭔데요?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얘는 말 그대로 부신 겉질 작가는 거고요. 부신 겉질을 작해서 이름이 좀 어려워. 코르티코이드. 코르티코이드 분비를 촉진하는 부분이 부신 겉질 부분이야.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갑상샘 자크로몬이라든가 부신 겉질자 호르몬을 이 뇌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데 이 뇌하체 전엽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 상부가 누구야? 간내 시상하부겠죠. 그렇죠? 간내 시상하부가 야, 뇌하체 전엽 빨리 호르몬 분비해. 너 지금 빨리 좀 시켜줘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뇌하체 전엽이 갑상샘 자크로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간내가 총 보스가 명령을 주는데 이 간내가 뇌하체 전엽한테 뭘 명령을 주냐면 TR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TRH. 그러니까 타이로이드 릴리싱 호르몬. 그러니까 TSH 릴리싱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갑상샘 자크로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얘를 찔러주죠? 그럼 얘가 그 자극을 받아서 얘를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TRH의 분량이 많아지게 되면 TSH의 분량도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그렇죠?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신 겉지작 호르몬이 있는데 이 부신 겉지작 호르몬은 부신 겉지작입니다. 그래서 코르티코이드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야. 간내가 이 뇌하체 전엽한테 야, 부신 겉질 좀 일 좀 시켜 라고 명령 줄 때 역시 호르몬을 분비해서 자극을 주는데 그 호르몬이 CRH라고 부릅니다. CRH. 이게 코르티코이드 릴리싱 호르몬. CRH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어렵지 않네. 그치? 참 쉽네. 와 너무 쉬워, 쉬워. 쉽지? 왜 싫어? 쉽죠? 쉬운데?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이게 여기까지만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 다음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여포 자크. 여포 자크를 보는데 이 여포 자크, 이 여포 뭡니까? 이 여포가 여성의 난소 속에 난달 담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고 이 안에 난자가 있단 말이야. 난자가 있는데 이 주머니를 바로 여포라고 해요. 근데 여성의 난소 속에 들어있는 이 여포, 그 속에 들어있는 난자, 이 난자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난자예요. 아직 성숙하지 않았어요. 세포 분열을 완벽하게 아직 맞추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포 자크로몬이 여포를 찔러줘요. 야, 난자 성숙시켜 하고서 찔러줘요. 그럼 여포 속에서 난자가 성숙되겠죠. 난자를 성숙시키는 부분이 바로 여포 자크로몬입니다. 중요하지 않아. 자, 다섯 번째.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해요. LH 있죠? 보통 영양자로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LH야.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인데 이 황체 형성 호르몬에서 황체 뜻만 이해하시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황체가 뭐냐면 여포 자크로몬이 분비되면서 여포질을 줬단 말이야. 그럼 이 여포 속에는 남자 성숙을 해요. 성숙을 해. 성숙했어. 이제 다 성숙했어. 그러면 이 여포 속에 있는 남자를 밖으로 내보내야 돼.
왜? 정자를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옆가 팡하고 터집니다. 옆가 팡하고 터지고요. 옆가 터지고 난자가 안녕 갈게 하면 난자가 밖으로 빠지게 돼요. 이렇게 옆구가 터지면서 난자가 밖으로 빠지게 되고 이 과정을 바로 배란이라고 해요. 배란이라고 하고요. 이 옆구 쪽에 있는 난자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데 이 껍데기를 바로 황체라고 해요. 황체. 그러니까 여포가 곧 황체예요. 그러니까 여포 속에 난자가 있는 걸 여포라고 그러고 그 안에 들는 난자가 밖으로 아웃, 게다 빠져버렸어. 그럼 걔를 황체라고 한단 말이야. 요거만 잘 기억하게 되면 의미 이해할 수 있어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야. 황체를 뭐하라는 얘기야? 만드라는 얘기야. 결국 뭐하라는 얘기야? 배란을 하라는 얘기야. 배란. 난자를 밖으로 내보내라. 배란시켜라. 배란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바로 황체 형성 호르몬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그냥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락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적분비 자극 호르몬. 갓난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모유수를 해야 되겠죠? 그 모유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바로 프로락틴입니다. 이거 보니까 뇌하체 전염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하게 돼요? 아니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손모가지 걸고서 꼭 지키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따 다시 분달될 거야.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자. 자, 뇌하체 전염 이제 정리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뇌하체 후력으로 하겠습니다. 왜요? 자, 뇌하체 후력 한번 볼게요. 뇌하체 후력. 네. 거꾸로 잠깐만요. 나 저기 교실에서 내 물통 좀. 잠깐만요. 1분 남았어요. 그만. 정우야, 너깨 나한테 봤다. 어? 너깨 나한테 봤다. 나한테 왔을 때 갑자기 눈꺼풀 무거워졌어. 50이야 그게. 50G라고? 절대 못해. 아홉 시 반에 끝나나? 50. 내 물통 없는데? 또 어디였지? 저쪽 교실이나? 나이스. 좋았다. 물통 어시스트. 좋았고. 아니 여기 설명이 왜 이래? 확실한 건 이 하트 모양 과일이 향이 우리 새로운 이거 제로슈 울트라 제품 10시까지요. 완벽한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울트라는 황홀하게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똥같은 맛을 상상합니다. 뭐야? 마약도 아니고. 몬스터 맛 없다면서 왜? 이거 맛없어. 먹지 마. 개이 맛나. 오 파인. 자, 그 다음 보자. 자, 뇌하체 후엽입니다. 자, 뇌하체 후엽. 자, 후엽 선생님 거고요. 아까도 잠깐 제가 뜻이 말했는데, 뇌하체 후엽은 신경세포 발생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신경세포가 분해가 되어서 뇌하체 후엽을 분비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뭔가를 만들지 못해.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다. 분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전부 다 간내 시상합을 만드는 거예요. 얘는 그냥 분비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딱 두 가지. 딱 옥시토신이랑 ADH. 딱 두 가지. 선생님 두 가지가 왜 힘들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 ADH만 하면 돼. 자, 먼저 첫 번째 보자. 항이뇨 호르몬. 자, 우리가 아직 배설 과정 아직 안 했죠? 배설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그렇죠. 배설 안 했죠. 배설 다음 시간에 했지. 자,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항이 뭔 뜻이야? 안티의 뜻이야. 반대라는 얘기야.
이뇨가 뭐야? 오줌. 그래서 오줌 넣는 거 막는 호르몬이야. 오줌 왜요? 네? 오줌 넣는 거 막는 호르몬. 그래서 얘는 영어로 ADH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바소프레시라고. 바소프레시라고 부르는데 항이뇨 호르몬. 얘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아직 우리가 배서 과정 아직 안 배웠는데 얘는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그 액체 중에서 물을 우리 몸에 다 지어줘요. 물을 지어주세요. 우리 몸. 그러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액체 중에서 물을 다시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DH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제 배설 과정 할 때 다시 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지금 간단히만 한번 보자. 얘는 우리 몸의 콩팥에서 물을 다시 재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물을 우리 몸으로 다시 받아들여. 그래서 이 콩팥에서 우리 몸으로 물을 받아들이니까 얘가 분비가 되면 오줌의 양은 많아질까 적어질까? 오줌의 양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그렇지. 오줌의 농도는 찌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다시 우리 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몸, 그러니까 체액, 그죠? 체액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지. 묽어지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체액의 양은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지. 자, 이렇게 체액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체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조직에 플러스 혈액 다 포함하는 거야. 일단 혈액이라고 봅시다. 혈액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혈압이 어떻게 돼? 높아져. 그렇죠? 그래서 ADH가 많이 분비돼서 우리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액체 중에서 물을 다시 우리 몸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조건 하에서 이 ADH가 많이 분비될까? 자, 얘는 우리 몸의 혈장의 상태, 그러니까 체액이니까 우리 몸의 삼탑이야. 우리 몸의 농도만, 무기염의 농도만 거야. 우리 몸의 무기염의 농도를 낮춰요. 이게 한 역할이. 그러면 얘가 분배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몸의 무기염의 농도가 너무 어떨 때? 높을 때. 높을 때. 그렇죠. 얘가 분배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몸의 무기염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무기염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이 무기염류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무기염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스텝 바이 스텝 보자. 왜 낯선 영어는 그 유퀴즈가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퀴즈 처음 할 때 그거 하지 않나? 그래,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고. 저요? 그러게. 그 뉴키즈 언더 블럭이 제가 고등학교 예? 2학년 아 맞다. 아빠가 말해줬어요. 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거든요. 워크맨으로 들었대요. 스텝 바이 스텝. 사실 이제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요. 예. 와우. 워크맨은 군대 가서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문제예요. 워크맨이 몇 년? 그러게.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굉장히 좋은 부대에 있다가 사고 쳐갖고 쫓겨온 병사 한 명 있었어요. 네. 굉장히 높은 사람의 차 운전병이었는데 술 먹고 운전하고 와. 잘려서 전방부대로 쫓겨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왔는데 뭐 이상한 거 갖고 있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 몰라? 이거 워크맨이잖아. 그래서 이게 뭔데? 그렇지. 그때 처음 봤어요. 신세계였어요. 아무튼 그거보다 요거 한번 보자. 자, 내가 음식을 너무 짜게 먹었어요. 그럼 내 몸에 무기염류 농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그걸 낮춰줘야 돼.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내가 물을 많이 먹는 방법도 있고, 물을 많이 먹는 걸로 안 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다시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내 몸에 무기염류 농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렇죠? 우리 몸속에 무기염류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그 무기염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무기염류의 농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근데 불가피하게 혈액의 양도 많아지면서 혈압도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 고혈압 환자도 안 된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분을 재흡수하고요. 그렇죠? 수분을 재흡수해서 혈액 양이 증가해서 혈압이 결과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친구는 집에 가서 간식을 먹겠죠. 그렇죠? 어떻게 아셨지? 뭐 심한 그 밤에 먹는 거 그렇게 애들이 잘 많이 안 먹잖아요. 저 간단하게 라면 한 2개 정도 먹는단 말이야. 그렇죠?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죠. 내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팽팽해졌지? 막 피부에 탄력 봐봐. 막 감탄하잖아. 그렇지? 아침에 예, 부은 거죠. 안 묻던데. 나 엄청 부어요. 그래서 그 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라면이 굉장히 짠 음식인데 짜게 먹으니까 체내 무경의 농도가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밤 사이에 ADH가 분비되어서 수분 제흡수가 촉진되고 그 결과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체액의 양이 증가해서 몸에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거죠. 어쩐지 탄력이 많아. 예, 좋게 이야기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거고요. 예, 있는 그대로 말하면 붓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붓고 어떤 사람은 난 먹어도 안 붓거든? 라면 먹어도. 원래 네. 거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미준이 많이 붓죠? 저 부어요. 시우는 안 보여? 모르겠어요. 아직 라면 먹은 적 없구나. 아니 그렇게 말하면 밤에 라면 안 먹는 애도 있어요. 잘 때. 잘 안 먹는 애도 있어요. 그렇게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너 라면 안 먹잖아, 그때. 엄마가 되게 싫어하잖아. 뭐가 하던데. 그래요? 시우이는? 저 잘 먹죠. 잘 먹어요. 다행히 뭘 먹어요? 어디서 먹었죠? 예, 꾸준히 먹읍시다. 자, 근데 그리고 그 이게 기준이 뭐예요? 네? 그 얼굴에 붓고 안 붓고 기준이 뭐예요? 피부에 탄력이 있는데 거울은 느껴져요. 얼굴은 눈이 이렇게 붓는데. 물 먹고 죽는 사람 있어요. 물만 먹는 피부. 맞아.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동에서 그 욕조에 들었을 때물 뜨면 자, 됐고요. 네, 됐고요. 형 진짜 위험합니다. 자, 항인용 호르몬 오케이 이제 했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인용 호르몬. 그래서 이 항인용 호르몬이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얘가 작용하는 장소는 어딘데요? 요 항인용 호르몬 바소프레신이 작용하는 장소는 콩팥에서 작용해요. 콩팥에서 작용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콩팥의 구조를 자세히 배울 텐데 콩팥 안에서도 집합관에서 집합관에서 작용한다. 요거 중요해요. 이 항인용 호르몬을 가장 잘 활용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낙타예요. 낙타가 사는 곳이 어디야? 사막이지. 뭐가 부족해? 물이 부족하지. 그래서 그 낙타는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두 가지를 가지고 버텨요. 한 가지는 물을 저장해요. 체내 혹에다가 수분을 저장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항인용 호르몬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분비된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소변에서 물을 어마무시하게 제압해요. 그래서 참고로 낙타가 있는데 이 낙타는 굉장히 진한 오줌을 넣었어요. 진한 오줌. 그러니까 진한 오줌을 넣는 이유가 바로 수분 제흡수, 물 제흡수, 수분 제흡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뇌하수체 후염을 보면 두 번째 호르몬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 하면 자궁 수축 호르몬이에요. 자궁 수축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분만할 때, 출산할 때 자궁 수축에서 분만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얘는 옥시토신 한 기능은 몰라줘요. 저는 몰라줘요. 오로지 옥시토신은 이걸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얘는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양성 피드백이요. 예, 양성 피드백. 피드백이죠? 네, 피드백입니다. 그러면 양성 피드백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음성 피드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양성 피드백의 한 가지 예가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거야. 음성 피드백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일정하게. 그래서 높아지면 낮추고 낮추면 높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TRH의 분비량이 많아지면 얘가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근데 얘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떡할까? 이 많은 거 자체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줄여. 그럼 얘가 어떻게 할까? 줄여지겠지. 너무 많이 줄였어. 그럼 이 적은 양 때문에 얘가 자극을 받아요. 또 증가. 너무 증가했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서로 반대인 거야. 촉진, 억제가 서로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죠? 그럼 너무 많아졌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이 전단이 어떻게 해? 억제해. 그럼 줄어들고 너무 줄어들지? 그럼 얘가 거꾸로 어떻게 해? 촉진해요. 그럼 많아지고 가는 거야. 또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준 조절합니다.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근데 양성 피드백도 똑같이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얘가 실증이 있다면 얘는 끝장을 보는 거야. 내가 업됐지? 그럼 얘는 더 업돼. 난 더 업돼. 난 더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끝이 없어요. 올라가면 내려가면 올라가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얘는 받고 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양성 피드백이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자궁이 수축해요. 그럼 자궁이 수축되죠? 그럼 옥시토신의 분비 촉진시켜요. 그럼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되면 자궁이 어떻게 될까? 더 수축해. 그럼 자궁이 더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 옥시토신이 더 분비돼. 오. 계속 업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끝이 있어요. 아이가 이제 출산하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오호. 근데 음성 피드백 그거 없어요. 오장 내려오면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그래서 얘는 양성 피드백의 대표인계가 바로 이 옥시토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 한번 보자. 갑상샘. 그 다른 나라 언어인데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 느낌을 나한테 좀 알려줘봐요. 누가 여기 이제 언어가 제일 가장 발달했지? 없군요. 네.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느낌으로 바제도 이거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바제도? 바제도. 약간 좀 바제드? 아니요, 바제도 아저씨 느낌. 아저씨 느낌. 또 바게트. 바게트. 오, 예. 바지. 바제도. 바지에도.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사람 또 자, 그다음 또 크레틴. 약간 높은. 크레틴. 사이즈로 한번 여러분 느낌 한번 좀 알려줘요. 사이즈로. 바제도라고 하는 것과 넓은 크레틴. 사이즈는 큰 거. 넓은 거 그러니까. 바제도는 넓은 거. 넓은 거. 뭔가 톤이 뭔가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크레틴은 크레틴 큰 거. 그러니까 스키니진처럼 탁 붙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 그 바제도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나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갑상샘이 있습니다. 갑상샘. 갑상샘은 요 목 쪽에 있는 이제 호르몬 분비체인데 갑상선을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아주 중요한 놈이 누구냐면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얘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티록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티록신인데 이 티록신은 주성분이 아이오딘 주성분입니다. 아이오딘 주성분이고 이 티록신이 우리 몸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요. 물질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물질 대사죠?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에너지 생성량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바로 티록신이에요.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또 우리 몸에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 몸에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만들고 이 에너지는 열 에너지 포함입니다. 내 몸이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만약 분비가 안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못 만들어요. 심하면 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티록신 우리 몸에서
물질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티록신이고 이 티록신의 결과 에너지 발생의 증가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보자. 이 티록신은 추울 때 많이 분비될까 더울 때 많이 분비될까? 추울 때 많이 분비되는 거야. 왜? 에너지 많이 만들어내니까 따뜻하니까. 더울 때 많이 분비 안 돼요. 추울 때 많이 분비될 거야. 이게 티록신이야. 그다음에 주성분이 뭐냐면 주성분이 아이오딘이야. 아이오딘 주성분인데 이 아이오딘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해산물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미역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고 만약에 체내에 들어오는 아이오딘이 부족하게 되면 티록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요. 그럼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그럼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누가 발견했냐면 그 전쟁을 발견했어요. 세계 1차 대전, 1차 대전 잘 모르겠는데 세계 대전 중에 어떤 군관이 있었어요. 군관이 있었는데 그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뭐 사람들이 부패 음식 먹고 삼수가 굶어 걸릴 수 없잖아. 먹는 거 되게 부실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때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저게 왜 쓰러지는 거야 봤더니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이오딘이 부족해서 이 티록신이 제대로 안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 그것이 바로 아이오딘의 성분이구나. 그래서 저 병사들에게 아이오딘을 줘야 되겠다고 했죠. 그렇다고 사람한테는 아이오딘 주면 죽어요. 아이오딘 먹으면 죽어요. 죽어서 그냥 아이오딘 준 것에다 소금의 형태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NaCl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오딘은 그냥 아이오딘 그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NaI라고 해서 아이오딘과 나트륨의 형태로 이제 병사들에게 지급했죠. 그랬더니 병사들이 다시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발견됐대요. 근데 이 아이오딘이 주로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저 내몽고라든가 아니면 저기 내륙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해산물을 많이 먹을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이오딘이 많이 부족해서 이 티록신 관련 질병을 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질병 이름 모르지만 그림에서 봤을 거야. 이렇게 목이 퉁퉁 부는 사람들. 갑상선 그죠. 갑자기 나와 있는데요. 갑상생 비대증 같은 거. 맞아.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갑상생 비대증이 나타납니다. 자,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분비돼서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분비돼서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 뭐라고 하냐면 과대도병이라고 해요. 뭔가 많은 느낌 들지 않아? 과대도병이라고 해요. 너무 적게 분비되는 병이죠. 크레틴병이에요. 느낌이 확 작잖아, 그렇지? 느낌도. 크레틴병이야. 그래서 과대도병이라고 하는 과대도병형 이거 너무 이거 들고 가 힘들어. 요걸 바제도병이라고 이걸 크레틴병이라고 해요. 자 느낌 바제도 뭔가 풍성하죠? 크레틴 뭔가 되게 부족한 느낌. 여기서 맞잖아. 시연아 맞지? 아까 분명히 바제도 뭔가 좀 되게 넓고 막 그런 느낌 든다 그랬잖아, 그렇지? 네가 그러지 않았니? 얘가 그랬니? 잘 그랬어요. 네가 그랬니? 통이 크다. 그래. 말하는 거야. 크레틴 뭔가 좀 깎아라 붙는 거 같고 뭔가 부족한 거 같고 그런 거 같잖아, 그렇지? 크레틴 바제도 뭔가 풍성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시연이한테 바게트빵을 이거 갖다 줬어. 그랬더니 시연이가 바제도 이렇게 되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시연이가 그걸 다 먹었죠. 먹고 빈 그릇을 민준이한테 갖다 줬어요. 민준이가 크레틴 그릇을 갖다 줬죠. 자, 바제도는 뭔가 많이 너무 너무 이게 없이 같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자, 얘는 티록신 너무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는 병이야. 자, 그럼 그 증상 한번 우리가 상담해보자. 자, 우리 몸에서 물질 대장 촉식해서 에너지 발생을 증가시키는데 이게 티록신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남들은 막 춥다고 막 또 혼자 덥다고 막 반손에 막 반바지 입고 다니고 막 추운 겨울철에 막 걸어다니는 애 있죠. 그러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합니다. 그다음에 이 바제도병의 또 다른 특징은 에너지 발생에 맞고요. 우리 몸에서 물질에다 촉진되니까 배고파요. 체중이 어떨까? 맞아요. 체중이 증가할까 감소. 감소. 체중이 감소.
체중이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체중이 너무 감소하다 보니까 안구가 더 줄어요. 방금 상상했다. 아, 징그럽다. 안구가 더 줄어들면 눈알이 뿅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빠지니까 눈알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진짜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눈알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잖아. 그래서 살이 빠지니까 안구가 더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이게 바로 바제도병이에요. 너무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레틴병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야. 티록신이.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힘이 없어요. 무력해져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만약에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에너지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능이 좀 좋아요. 아, 지는 거. 아, 지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틴병 같은 경우는 이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 안 된단 말이야. 갑상선에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 안 돼. 그러면 이 간내가 난리친단 말이야. 야, 갑상선,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티록신 안 만들고. 야, 너 뭐해? 빨리 가서 시켜. 그러면 이 간내가 네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TRH를 막 분비해. 그러면 이 뇌에서 전염해서 TSH를 분비하겠지. 그래서 누굴 찔러주는 거야? 티록신 찔러주는 거야. 저기 티록신. 갑상선 막 찔러주는 거야. 근데 갑상선에서는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이오딘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위험을 잘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티록신을 못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더 난리시겠죠. 쭈그리 내가 안 들어? 좀 더 세게, 더 많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TSH가 갑상선을 막 찔러주는 거야. 빨리 만들어 하고 막 찔러주는 거야. 근데 이 갑상선 만들고 싶어도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못 만든단 말이야. 뭐 병이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불안한지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퉁퉁 퉁퉁퉁. 갑상선이 길해진 거야. 그렇죠? 바제트병에 걸리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궁금한 거. 그러면 이거는 머리가 좋아지는 상관없이 크레틴병은 어린아이가 뭔가 두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때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두뇌 성장이 좀 더뎌진 거죠. 머리 때 해산물 많이 먹는 눈 들어가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아이오딘이 주로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해산물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해산물 중에서 미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역은 1년에 몇 번 먹지? 한 번 먹지? 뭐 시험이 있으면 2번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시험인데 왜 시험인데 미역국을 먹었다. 미끄러지는 건데. 미역국을 먹었다 관용 표현에서 그거던데. 시험 떨어진다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미역국을 먹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만 미역국을 먹으면 1년치 필요한 아이오딘은 다 충족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똑똑한 거죠.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 먹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지금은 우리가 내륙지방에서도 미역국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미역은 그 바닷가 근처에서 먹지 산속에서 미역을 먹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생일날만큼 꼭 미역국을 챙겨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충하는 그 지혜를 발휘했고요. 그 다음에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아이오딘이 몸 밖으로 많이 유출됩니다. 아이하고 많이 나눠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 먹는 거. 미역국 많이 먹어요. 아이를 낳고서. 우리 손주들이 그만큼 뻥치 스마트 유아 스마트 보이죠. 우리 손주들이. 그렇죠? 여자 할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거 티록신에, 그 다음에 요 티록신이 이제 분비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보자. 여기 간내가 있어요. 간내가 있고요. 여기 뇌하수체 전염이 있어요. 뇌하수체 전염이 있고, 여기에 갑상선이 있어요. 갑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내에서 뇌하수체 전염 쪽으로 TRH가 분비돼요. 갑상샘, 자아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럼 뇌하수체 전염에서 갑상샘 쪽으로 TSH, 갑상샘 자아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갑상샘을 툭툭툭 건드리면 이 갑상샘에서 최종적으로 티록신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TRH의 분량이 많아지게 되면 TSH의 분량도 많아질 거고요. TSH의 분량도 많아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티록신의 분량도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이것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티록신이 양이 너무 많으면 그 많은 양 그 자체가 그 전단계를 억제해요.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거 그 자체가. 그래서 여기를 억제하고요. 여기를 억제하고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겠지? 이거 줄어들겠지? 이것도 어떻게 될까? 줄어든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 그럼 그 줄어든 티록신의 양 그 자체가 그 전 단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촉진하는 거야. 촉진하고 촉진하는 거야. 그래서 또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원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바로 피드백이야. 근데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면 적어지고 적어지면 많아지고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돌아올 때는 반대로 해서 다시 거꾸로 다시 오는 거야. 그렇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할까? 음성 피드백. 자, 그럼 예를 한번 보자. 자, 철수가 있었다. 시작. 자, 철수. 자, 철수가 있었는데 이 철수가 내가 이제 철수 하니까 요즘에는 별 얘기 없었는데 옛날에는 철수 선생님 너무 이거 정치적 아닙니까? 그 철수가 무슨 철수입니까? 막 이러는데 안 철수.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는데 그 철수가 무슨 철수냐고 막 그냥 철수입니다. 철수 간단한 얘기죠. 자, 철수가 있는데 철수가 교통사고 다니는데 어떤 질병에 의해서 갑상샘의 일부를 제거했어요. 갑상샘의 일부를 제거했어요. 그때 이 철수의 몸에서 일어나는 TRH, TSH, 그 다음에 티록신의 분비량의 변화를 하는 거죠. 갑상샘의 일부를 제거했어요. 그럼 티록신의 분비량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럼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TRH의 분비량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얘는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얘가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못 만드니까 갑상샘 일부를 제거했으니까 늘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늘어나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번호 더 번호 늘어나고 번호는 그럼 얘를 증상을 완화시켜주면 어떻게 돼? 하나 달리고 티록신을 주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티록신을 주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티록신을 주사하게 되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늘어나면 이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음성 피드백.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갑상선 분비하는 두 번째 호르몬 뼈 튼튼 호르몬. 자, 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없어? 뼈, 칼슘, 그렇죠? 칼슘인데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칼시토닌. 뭔가 칼슘하고 뭔가 관련된 거 같잖아. 그치? 칼시토닌. 자, 칼시토닌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호르몬이야. 뼈를 튼튼하게.